여러분 혹시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고 싶어 했던 이유 들어보셨나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거래 욕심이 아닙니다. 사실 이 얼음덩어리 같은 섬이 지금 21세기 최대 지정학적 전쟁터로 변하고 있거든요.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미국이 그린란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해 생각했던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될 무렵 미국은 덴마크에 1억 달러의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제안했어요. 당시 덴마크는 당연히 거절했지만 미국은 포기하지 않고 1951년 그린란드 북서부 툴레에 공군기지를 세웠습니다. 이 기지는 지금도 운영 중이고요. 왜 그랬을까요?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북극을 중심으로 보면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 그리고 러시아 사이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의 핵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려면 그린란드만큼 완벽한 위치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툴레 기지에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어서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냉전 시절 그린란드는 미국의 북쪽 방패였습니다. 북극해를 통과하는 소련 잠수함과 폭격기를 감시하는 최전방 기지였죠. 당시에는 북극 얼음이 너무 두꺼워서 상업적 가치는 거의 없었고 순전히 군사적 요충지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후변화가 북극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북극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두 가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 북극 항로의 개통.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수에즈 운하를 거쳐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라가는 북극 항로가 열린 거예요. 이 루트를 쓰면 거리가 40% 가까이 단축됩니다. 시간도 돈도 엄청나게 절약되죠. 한국 입장에서도 이건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무역의 90% 이상이 해상 운송인데 북극 항로가 본격 개통되면 유럽까지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물건을 보낼 수 있거든요. 둘째, 자원의 보물창고.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북극 지역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전 세계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그린란드에는 히토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첨단 무기 제작의 필수적인 자원인데 현재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히토류는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게임 체인저죠. 러시아는 진작부터 북극을 자기네 앞마당처럼 여겨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해안선의 절반 이상이 북극해에 면해 있고 북극권에만 20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살고 있어요. 푸틴은 북극을 러시아 경제의 미래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 항로를 따라 수십 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쇠빙선 함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쇠빙선은 얼음을 깨면서 항해하는 특수 선박인데 러시아는 핵 추진 쇠빙선만 해도 5척 이상을 운용 중입니다. 미국은 고작 2척이고 그마저도 노후화됐죠. 2007년에는 러시아가 잠수정을 타고 북극점에 해저에 티타늄 국기를 꽂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북극은 우리 거야라는 선언이었죠. 그 이후로도 러시아는 북극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최신 방공 미사일 시스템도 배치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북극은 에너지 수출의 핵심 통로입니다. 야말 반도의 천연가스를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하는데 북극 항로가 절대적이거든요. 게다가 나토의 확장의 위협을 느끼는 러시아는 북극을 새로운 전략적 완충지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위협적인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극과 국경도 맞닿지 않는데 스스로를 금북극 국가라고 부르면서 북극 게임에 뛰어들었어요. 2018년 중국은 북극 백서를 발표하며 북극 항로를 얼음 위의 실크로드라고 선언했습니다. 1대1로의 북극 버전인 셈이죠.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력 대신 경제력으로 북극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좋은 예예요. 2010년대 초 중국 기업들이 그린란드의 광산 개발권을 따내려고 막대한 투자를 제안했고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려 했습니다. 덴마크와 미국이 극도로 경계한 건 당연하죠. 중국이 그린란드에 발을 들이면 미국의 툴레 기지 바로 옆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셈이니까요. 결국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중국의 그린란드 공항 건설 참여를 막았습니다. 중국은 현재 2척의 쇠빙선을 운용 중이고 더 강력한 핵 추진 쇠빙선도 건조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 있는 중국 북극과학기지는 겉으로는 과학연구소지만 서방 정보기관들은 정보 수집 기능도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중국은 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와 북극 자원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존재감은 아직 약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미 북극의 주요 플레이어가 된 거죠. 왜 하필 그린란드일까요? 자,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미국이 왜 그린란드에 대해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린란드는 북극의 전략적 중심입니다. 툴레 기지는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어요. 만약 러시아나 중국이 북극을 통해 미국을 위협한다면 그린란드가 최전방 방어선이 됩니다. 미국은 최근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고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도 상당합니다. 히토류와 자원 확보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무기화를 선택하면 미국 방산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어요. 그린란드의 히토류는 미국에게 경제 안보의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가치는 어떤가요? 북극 항로가 본격 개통되면 국제 무역의 판도가 바뀝니다. 이 항로를 누가 통제하느냐가 21세기 해양 패권을 결정할 거예요.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이 북극 항로를 독점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고민이 큽니다. 그린란드를 정말 사는 건 21세기에 거의 불가능하죠.
대신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늘리고 덴마크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은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영사관을 열었어요.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한 미국은 북극 이사회 같은 다자 협의체를 통해서도 북극 거버넌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극 이사회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땅 따먹기 게임이 아니에요. 북극을 둘러싼 경쟁은 결국 가치와 체제의 대결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뭔가요? 권위주의 공산주의 체제죠. 푸틴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시진핑의 중국은 홍콩의 자유를 짓밟았습니다. 이 두 나라가 북극을 장악한다는 건 단순히 자원과 항로를 차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만약 북극 항로를 러시아와 중국이 통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 항로를 전략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나라의 선박은 통과를 막고 통행료를 자기 멋대로 정하고 심지어 군사적 압박수단으로 쓸 수도 있죠. 실제로 러시아는 이미 북극 항로를 러시아 내수로라고 주장하면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입니다. 한국, 일본,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처럼 자유와 인권, 법치를 중시하는 나라들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죠.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동맹국 보호입니다. 북극은 유럽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러시아가 북극을 군사화하면 나토 동맹국들, 특히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돼요. 그린란드의 툴레 기지는 이들 동맹국을 보호하는 방어망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미국 영향력 아래 있을 때에만 항행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 원칙은 북극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북극 항로가 러시아의 배타적 통제하에 들어가면 전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립니다. 미국과 자유진영 국가들이 그린란드를 통해 북극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건 공해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기도 해요. 셋째는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중국이 그린란드의 히토류를 독점하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동맹국들의 첨단 기술 산업이 중국에 종속됩니다. 전기차, 스마트폰, 방산 장비 모두 중국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그린란드 자원 개발에 미국과 자유진영이 참여하는 건 경제 안보의 문제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에서 손을 잡고 있다는 게 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의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는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됐어요. 중국은 러시아의 북극 자원 개발에 자금을 대고 러시아는 중국의 북극 항로 접근권을 줍니다. 두 나라가 북극에서 사실상의 동맹을 형성하면 북극은 새로운 권위주의 축의 영향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 같은 동맹국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에요. 우리나라도 유럽과의 무역에서 북극 항로를 활용하고 싶은데 그 길목을 러시아와 중국이 쥐고 있다면? 다행히 미국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 건 북극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 발트해부터 북극해까지 대부분의 해안이 나토 회원국들로 둘러싸였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도 북극 방어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미국은 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물러나면 자유진영 전체가 북극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자유세계가 권위주의 세력에 맞서 지켜야 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린란드를 둘러싼 21세기 대전략 게임의 전모입니다. 한때는 얼음으로 뒤덮인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던 북극이 이제는 강대국들이 패권을 다투는 최전선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군사력으로, 중국은 경제력으로, 미국은 동맹과 기술력으로 북극을 차지하려 하고 있죠. 자유진영의 리더인 미국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30년 후 북극 얼음이 여름에 완전히 사라진다면 그때 세계 지도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북극 항로가 수에즈 운하처럼 일상적인 무역로가 된다면 중동의 전략적 가치는 줄어들고 북극의 가치는 치솟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5만 6천 명의 작은 섬이 세계 최강국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극의 미래는 협력의 공간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냉전의 전쟁터가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